요만할 때니 조만할 때니까 그걸 타고 해가지고 바로 못 올라가고 대각선 타고 가는 거예요. 하자 아니냐고 그죠. 시비 거시는 분들 그런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얘기 종종 있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에다가 방에다가 많이 해놔요. 자, 오늘 옆에 두 번째 인터뷰를 위해서 곽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아마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셨을 텐데 저희가 그 영상 찍고서 텀을 살짝 가지고 둘이서 이제 저희 집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이제 곽 소장님이 좀 봐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조언도 조금 해주셨는데 대화 도중에 저도 지금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하자에 대해서 또 35년 정도 이제 건축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그런 하자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견치 못한 그런 하자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이런 하자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경각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들은 내용 중에 되게 좀 황당하면서도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요즘 지은 집에서도 쥐가 나온대요. 그거에 관련돼서 사례 네. 한 번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집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1층 바닥하고 그다음 마당하고 이 단차이가 별로 안 나는 집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자 정도 되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집 지을 때 이거 1층 바닥을 가는 마당하고 높이 차이를 많이 안 내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농가주택이든 이런 전원주택이든 사실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장래적으로 생각하면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단을 안 만드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1층 바닥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실 낮추는 걸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사실 1층 내부에 문을 열어놔가지고 뭐 심지어 뱀이 들어온 경우도 봤거든요. 아, 그죠. 예. 뱀이 들어오는 경우, 뭐 1층 바닥에 쥐가 들어오는 경우는 아마 보시는 분들은 많을 건데 정말 제가 황당하게 봤는 거는 2층 다락방 지붕 위에 쥐가 들어가는 경우를 봤어요. 네. 경량철골조로 만들었고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샌드위치 판넬이 마당까지 내려가 있고 그게 2층 지붕까지 가 있는 판넬인데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2층 천정 된조에는 그 위에서 쥐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사실은 실제로 우리 고향 동네 그쪽에 농가주택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지은 지 한 2년 지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2년 정도 2년 정도 지났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지붕에 쥐가 돌아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붕에 그것도 1층 천정도 아니고 2층 천정에 쥐가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야 맨 처음에는 장난 삼아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 쥐가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고 그랬어요. 야 그 쥐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 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네. 이제 저희 이웃 중에 경량철골로 지은 집이 있거든요. 샌드위치 판넬로. 네. 기밀이 생각보다 이 목조주택보다 훨씬 네, 더 맞아요. 잘 되는 느낌이라 네. 제 생각으로도 목조는 뭐 나무 갉아먹고서 그렇죠. 들어갔다고 철판이니까. 생각하는데 예. 얘는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맨 처음 장난치지 마라 그랬죠. 장난치지 마라. 그래갖고 하니까 쥐 찍찍이를 넣는다는 거예요. 쥐 찍찍이를 놓고 나서는 이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쥐 잡았는 사진을. 진짜 큰 것도 쥐 붙는 거를 이 다락방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 게 이제 그러면 사진 찍어 놓는 건 왔으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방법은 내 생각에 스티로폼을 뭐 깔아먹는다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집 주위에 스티로폼 가루 이렇게 떨어진 거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라 그랬더만 어디면 보일러실 뒤쪽에 그 기름 탱크가 있는데 보일러실이니까 기름 탱크 있잖아요, 그죠? 그 기름 탱크 밑에 스티로폼 진짜로 한 말 정도가 쫙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쥐가 다 갉아먹으면서. 그렇죠. 그 기름통 밑에 있는 덜 묻히는 그 부분으로 쥐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파고 들어가지고 요만할 때니 조만할 때니까 그걸 타고 해가지고 바로 못 올라가고 대각선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각선 타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구멍이 나 있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길이 있어요. 그것도
철판을 뚫어 봤다니까요. 밑에 구멍을 확인하고 나서는 뚫어 보니까 그게 타고 들어갔는데 저 위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글로 타고 이제 저 위로 올라갔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어딘가 구멍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그래가 지가 잡혔는 거예요, 실제로.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맨 처음에는 이게 땅까지 붙어 있는데 땅 밑으로 파가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일단 못했었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기름통 뒤에니까 비가 오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거기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흙이 좀 일로 파지면서 그게 노출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들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파고 쪼맨할 때 들어가가지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그랬다니까. 야, 놔둬라고. 굶어 죽는다고. 2층에 물 것도 없고. 이래 얘기했다니까요. 장난 삼아가지고. 근데 전화한 친구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결국은 찍찍이 나가 잡았더라고요. 잡아놓은 사진을 보고. 황당하죠. 근데 그런 경우 봤었어요. 그게 이제 집에 실제로 뭐 1층 바닥에 문 열어놓으면 가끔씩 이상한 뭐 뱀 같은 게 들어온 경우는 제가 종종 봤어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하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바닥에서 마루 딱딱 갈라지는 소리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바닥에서 보일러 틀면은 딱딱거리는 그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전혀 예상치 못하는 네. 하자라서 그런 사례가 좀 네, 있으셨나요? 저희도 있었어요. 주로 방통을 치는 위에다가 마루를 시공한 경우에 딱딱 소리 나는 경우를 제가 한 두세 번 겪었어요. 맨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마루 시공이라는 게 강마루나 강화마루 강마루, 같은 예, 본드 시공했나. 예. 해결책이라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법은 방통 치고 나서 충분히 이제 방통을 경화시키고 거기다 충분히 크랙이 다 발생하는 크랙이 다 발생하고 나서 마루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충분히 건조를 안 시키고 하면은 그게 딱딱 소리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는 제가 원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까 우리 콘크리트 전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콘크리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콘크리트가 의외로 이게 시공할 때도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경화되면서 이게 콘크리트 어쨌든 굳으면 수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갈라져요, 쉽게 하면 크랙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마당 같은데 이래 보면은 넓게 치는 경우에 신축 줄은 이렇게 커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데 주택에 있어 갖고는 이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커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방통을 치면은 방통이 수축을 하면서 이 크랙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막 방통 치고 나서 주인이 와가지고 막 바닥에 크랙 가 있으면은 하자 아니냐고 그죠. 시비 거시는 분들 그런 막 얘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종종 있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 몰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안에 골재가 안 들어가고 몰탈 자체만 가지고 이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크랙이 더 많이 발생해요. 더 크게 발생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도. 콘크리트는 골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방통은 어쨌든 몰탈이기 때문에 시멘하고 모래, 그게 미립자 같은 모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크랙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크랙이 많이 발생하면은 많이 발생할수록 이미 크랙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랙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죠? 이미 발생할 크랙들이 많이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그럼 그 크랙 자체만 갖고서는 어떤 내구성의 문제는 생기지 내구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몰탈은 이게 마감재이지, 마감 바탕재이지 구조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죠? 구조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크랙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연스럽게 네, 발생하는 그래야 거다. 되는 거다. 하자가 아니다. 그런데 크랙이 발생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 크랙이 많이 발생해 있을수록 딱딱 소리 날 확률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경험상으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 가능하면은 방통 치는 거를 최대한 빨리 치는 걸 권해드려요. 그 작업 공정이 있어가지고 작업 공정이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마감 붙기 전에 치는 걸 저는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골조 끝나고 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골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저희는 방통부터 칠 생각을 먼저 해요. 아, 미리.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마감하는 시간 동안에 얘가 굳고 경화가 될 만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화장실 설치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임시든 뭐 아니면은 저런 화장실 임시적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일러를 빨리 설치해가 네. 보일러 가동을 시키는 걸 제일 먼저 하라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충 보면은 전원주택 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사실 화장실이 없어요. 네. 공사하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식당에 간다든가 심지어는 뭐 온 산으로 갑니다. 아니 뭐 목조주택인데 네. 목조주택 지으면서 그 집에다가 오줌 싸는 거 제가 여기 몇 번 봤어요. 그건 진짜 양호한 편인데 진짜로 있잖아요. 네. 그 동네 같은데 이런데 네. 집 지어놓으면은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그거 치우는 일이에요. 지나가 술 먹고 네, 돌아가면 많이 뒷바닥에다? 해. 방에다 숨어가지고 그걸 해놓고 가면 아침에 오면 아 방에다가 방에다가 많이 해놔요. 그러면은 그 일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찝찝하고 하니까 제가 가서 사실 많이 치우거든요. 많이 치우는 건데 그건 지나가는 사람이 하니까 그런 건데 일하는 사람도 볼 일은 봐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자기가 짓는 집에다가 네. 그냥 벽에다가 USB 합판 쳐놨는데 거기다 오줌 싸는 거를 제가 여기서 여러 차례 봤어요.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나라 비하는 인종 비하할 수 있는데 그 외국인 뭐 어느 나라로 특정을 안 할게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위생적으로 조금 그럴 수 있죠. 안 된 데가 많아요. 한 작년 후반기였죠. 2층에서 골조하고 있는데 밑에서 2층에서 2층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1층에서는 벽돌을 쌓고 있었는데 2층에서 변을 던졌는 거예요. 그게 아시바를 맞고 1층에 하는 사람 머리에 떨어졌는 거예요. 똥을요? 예, 똥을 이 비닐을 싸가지고 던졌는데 그리고 싸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뭡니까 그 벽돌하는 사람이고 위에는 노출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계단에. 그 밑에서 보니까 이 떨어졌는데 분명하잖아요. 위에 저 네. 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니까 대여섯 명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저 두 오야식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네. 일하다가 그냥 비닐 깔고서 싼 다음에 밑에다 왜 집어 던졌는 던진 거예요?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 두 팀 싸움 말리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별별 일들이 다 있네. 네, 저희는 이제 특히 주변에 이제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제일 먼저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게 정화조 설치하고 정화조 위에든 어쨌든 간에 이 화장실을 무조건 먼저 만들어요. 그래야 음식은, 그런 예, 일들을 예. 좀 방지할 수 있겠네. 그게 화장실을 이제 정화조를 맨 처음 넣는 이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사하는 동안에 그 화장실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화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볼 수도 그 있어요. 테스트. 테스트도 되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임시 화장실 있잖아요. 임대하는 화장실. 네네네.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장에 그거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화장실 사용하는 수준이 그 사람 생활 수준을 얘기한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정화조를 제일 먼저 묻고 정화조는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기초 팔 때 이미 저희 정화조를 묻습니다. 정화조 위에든 정화조에다가 판넬로 뭐 이렇게 짓는 거 간단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가 골조가 되면은 내부 골조 화장실에다가 거기다 변기를 놔요. 임시 동안 사용할 변기를 놔요. 그러면은 그 하는 동안에 공사하는 동안에 그걸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돼요.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종종 보면은 이게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벽 안에 깔아한다든가 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 생기거든. 그럼 우리 공사하는 동안에 보니까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정화조 묻고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거하고 네. 두 번째는 골조가 완료됐으면은 일단 보일러를 제일 먼저 가동을 시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그 문제 때문인데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시키면은 이게 보일러도 가동해 가지고 이 방통치는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금 마른다 그러죠, 그죠? 제대로 너무 빨리 말라버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천천히 지나간 말라야 한 일주일 정도 지나 가지고 음. 가동을 시켜야 돼요. 음.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떳떳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크랙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크랙이 발생할 정도로 이걸 많이 해야 돼요.